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힘이 점점 빠지는 것 같은데 근육을 유지하려면 비싼 소고기를 매일 먹어야 하나? 많은 분들이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기, 특히 소고기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근육 감소를 막는 음식이 꼭 소고기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로도 충분히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요. 30세 이후부터 매년 약 0.5에서 1%씩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60세가 되면 20대에 비해 근육량이 약 30%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서 낙상 위험 증가, 골절 위험 증가, 면역력 저하,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왜 소고기를 떠올리실까요? 소고기에는 확실히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100g당 약 20g에서 26g의 단백질이 들어 있어서 근육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는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고기가 아닌 다른 음식들로도 충분히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음식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더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음식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양소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란의 경우 생물학적 가치가 100으로 가장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계란 한 개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근육 합성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에 비해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조리도 간편합니다. 두부와 콩류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두부 100g에는 약 8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근육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소플라본은 근육량 유지와 골밀도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생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들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근육의 염증을 줄여주고 근육 회복을 도와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을 충분히 섭취한 노인들의 근육량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잘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근육 감소를 막는 다양한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유제품입니다. 우유, 요거트, 치즈 같은 유제품들은 카제인과 유청, 단백질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근육 합성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그리스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리스 요거트 100g에는 약 10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되어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유의 경우 운동 후 30분 이내에 마시면 근육 회복과 성장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지방 우유를 운동 후에 마신 그룹이 스포츠 드링크를 마신 그룹보다 근육량 증가가 더 컸다고 합니다. 우유 200ml에는 약 7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견과류와 씨앗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그리고 참깨, 해바라기 씨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들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E, 마그네슘 등이 풍부합니다. 아몬드 28g, 즉 약 23개 정도에는 6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E가 풍부해서 근육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호두의 경우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근육의 염증을 줄여주고 회복을 돕습니다.
땅콩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땅콩 28g에는 약 7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나이아신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필요한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세 번째는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들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복합 탄수화물과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퀴노아의 경우 완전 단백질 공급원으로 100g에 약 14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귀리도 근육 건강에 좋습니다. 귀리 100g에는 약 17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근육의 에너지 대사도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채소류입니다. 특히 녹색 잎채소들은 근육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채소들은 비타민 K, 엽산, 철분이 풍부합니다. 시금치 100g에는 약 3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근육의 산소 이용 효율을 높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질산염이 풍부한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의 근력이 더 좋다고 합니다. 브로콜리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데 콜라겐은 근육과 힘줄을 연결하는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브로콜리 100g에는 약 3g의 단백질과 89mg의 비타민 C가 들어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해조류입니다.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들은 요오드와 미네랄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의외로 단백질도 상당량 들어있습니다. 김 100g에는 약 28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김 100g을 한 번에 먹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두부나 계란을 함께 넣으면 단백질 함량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조류에 들어있는 미네랄들은 근육 수축에 필요한 전해질을 공급해 줍니다. 이제 이런 음식들을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 필요한 단백질 양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체중 1kg당 1.2g에서 1.6g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72g에서 96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를 소고기로만 충족하려면 300g에서 400g을 먹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경제적 부담도 큽니다. 하지만 다양한 음식을 조합하면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계란 2개로 12g, 점심에 두부찌개 한 그릇으로 15g, 저녁에 생선구이 한 토막으로 20g, 그리고 간식으로 그리스 요거트 한 컵으로 20g, 이렇게 하면 총 67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견과류 한 줌이나 우유 한 잔을 추가하면 목표량을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3끼에 골고루 단백질을 분배해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 여러 번에 나누어 먹는 것이 근육 합성에 더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끼에 20g에서 30g씩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아침 식단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귀리죽에 아몬드와 베리류를 넣고 여기에 그리스 요거트를 곁들이면 약 25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계란 스크램블에 시금치와 치즈를 넣어 먹으면 약 20g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퀴노아 샐러드에 콩류와 견과류를 넣거나 두부 김치찌개에 현미밥을 먹는 것도 좋습니다. 두부 김치찌개 한 그릇에는 약 15g에서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현미밥 한 공기에는 약 5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저녁에는 생선구이나 닭가슴살 샐러드 또는 콩나물국과 두부조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를 함께 먹으면 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 삶은 계란 또는 우유 한 잔이 좋습니다. 특히 운동을 하신다면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이 풍부한 간식을 드시는 것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소화 흡수를 돕는 조리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란의 경우 완전히 익히는 것보다 반숙으로 먹는 것이 단백질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두부는 구워서 먹으면 수분이 빠지면서 단백질 농도가 높아집니다. 생선은 굽거나 찌는 것이 튀기는 것보다 좋습니다. 튀기면 불필요한 칼로리가 늘어나고 좋은 지방산들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찌거나 구우면 원래의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볶지 않은 생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볶으면 맛은 좋아지지만 비타민 E 같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살짝 볶아서 드셔도 됩니다. 식품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면 산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부는 개봉 후 물에 담가 냉장 보관하고 매일 물을 갈아주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계절별로 활용할 수 있는 음식들도 다릅니다. 봄에는 두릅, 냉이 같은 봄나물을 활용해 보세요. 두릅에는 100g당 약 3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여름에는 콩국수나 냉두부 같은 시원한 음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콩국수 한 그릇에는 약 15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시원해서 입맛이 없을 때도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견과류가 제철입니다. 호두, 밤, 잣 같은 견과류들을 활용한 요리들을 드셔보세요. 밤에는 100g당 약 3g의 단백질과 풍부한 탄수화물이 들어있어 에너지 공급에도 좋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 요리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콩나물국, 두부찌개, 미역국 같은 음식들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단백질도 공급해줍니다. 운동과의 연계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량 유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 3회, 한 번에 30분 정도의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스쿼트, 팔굽혀펴기, 계단 오르기 같은 간단한 운동들을 꾸준히 하시면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드시면 근육량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단백질 보충을 해주세요.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많은 수분이 필요하므로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쉬운 노년기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콩류나 견과류 섭취 시 혈당 변화를 관찰해야 하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의사와 상담 후 조절해야 합니다. 소화 능력이 약하신 분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익힌 음식을 생것보다 우선적으로 드시면 소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꼭 비싼 소고기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계란, 두부, 콩류, 생선, 유제품, 견과류, 통곡물, 채소류, 해조류 등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음식들로도 충분히 근육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필요량에 맞춰 3끼에 골고루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경제적 부담 없이도 건강한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양한 단백질 음식들을 식단에 포함시켜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